2022년 4월 21일 오후 10시 32분을 오후 10시 2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준비된 뉴스 브리핑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텔레그램에 올렸던 뉴스들을 한 번씩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제가 텔레그램에 올렸던 거고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안 올라오죠? 네, 올라왔네요. 네, 기사들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네, 하나씩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오늘도 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 하루 종일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일단은 뉴스 여기서 보면 되겠네 이거요. 예. 우리 방송에 디카로고 갖고 계신 분들 많죠. 디카로 많이 갖고 계시고 디카로고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요. 저는 디카로그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디카로고는 상당히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디카로그에서 4월 말에 본인들의 플랫폼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 플랫폼이 오늘 공개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사는 이러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로드맵에 있었죠. 로드맵에 있을 때 한국 거기 한우 관련된 축산 관련된 이 플랫폼을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 발표가 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요, 설로인이라는 곳이요, 한우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방송에서 정육 좀 하시는 분들 설로인이라고 아세요? 우리 순수한 코인러님 설로인 유명한 건지 아닌지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설로인과 함께 축산 유통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축산 물품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요, 설로인 유명한 거예요. 엄청 비싼 거. 일단은 작은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설로인하고 디카루고가 함께 물류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사실 소비자들은요, 이 고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유통 과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런 유통 경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요. 또 기록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변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의 기술이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유통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유무가 짝퉁 유무가 되게 중요한 명품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유통 플랫폼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국내 한우 브랜드인 설로인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디카루와 함께 협업을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기사가 떴는데요. 이 기사가 떴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가격이 안 올라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디카루고 물려 계신 분들 신규로 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디카루고가 거의 1억 이상 들고 있죠. 디카루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디카루고 커뮤니티가 있어요. 디카루고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매니저가 나왔길래 제발 우리 방송에 좀 나와달라. 나 니네들 탈만 많다. AMA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씹혔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다가 디카루고 매니저에게 오프 가디언입니다. 재단에서 AMA 한 번만 해주세요. 방송 나와서 소통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제가 계속 구걸하고 있거든요. 원래 다른 그 프로젝트에서는요 저한테 돈 준다고 그래요. 보통 조금 해주면 500만원 준다 1000만원 준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받아요. 근데 저는 아직 받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안이 그렇게 와요. 이번에 페이코인에서도 저한테 500만원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통 돈 받고 합니다. 근데 디카루고는 내가 안 받고도 해주겠다 하는데 계속 씹혀요. 어디까지 디카루고가 콧대를 세우는지 지켜봅시다. 구걸하고 있어요. 제발 방송에서 좀 나와달라고. 물론 그 이유는요 제가 물려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디카루고 가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고래들이 어디에서 매집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현재 이 차트를 보면 대부분의 고래들이요 38,000불에서 42,000불 사이에서 매수를 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래들의 평균 매기가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집한 고래들이 단계적인 수익을 원하고 이제 상승을 원한다면은 지금 최근의 가격대는 고래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 상황만 남았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리고 뭐 고래들이 42,000불까지 샀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도요. 그냥 고래들이 매집한 가격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싸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서 많은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거. 그럼 나도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네, 이겁니다. 이 친구가 우리가 맨날 말로 못했던 인도소년이 인도소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소년. 인도소년. 맨날 이 친구가 어떤 거를 예언을 하면 그대로 된다고 유명해진 친구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 4월 20일 날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때 뭐 그건가 22일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이 오늘이 4월 22일이잖아요. 내일이구나. 내일 뭔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마스크 없는 3일 예언한대요. 그러면 마스크가 없는 3일이라는 것은 코로나가 끝났다는 거 이건 나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경제 대우왕을 예, 예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참 코인판도 진짜 볼 게 없구나, 믿을 게 없구나. 얼마나 갖다 붙일 게 없고, 얼마나 믿을 게 없고, 얼마나 불안하면은 이런 예언들, 예, 이런 예언들을 믿고 예, 투자하는지 참 한편으로는요, 참 이 시장이 얼마나 진짜 성장하려면 멀었는지, 얼마나 저렴하게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지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세력들이요, 저런 걸 이용을 해요. 실제로 이용을 합니다. 이거 실제로 제대로 이용한 게 작년이었죠. 작년엔 뭐를 그렇게 이용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맞히시는 분 누가 있으려나? 예, 작년에는 뭐를 갖고 이렇게 갖다 붙였죠? 세력들이. 그리고 그 세력들이 그 이론이 맞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 연말의 불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기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장난을 쳤습니다. 뭐긴 뭐야, 플랜 B STP죠. SFT야, S2F야. 플랜 B였죠, 플랜 B. 플랜 B를 그렇게 이용해 먹었잖아요. 플랜 B가 만들어 놓은 예, 지표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면서 사람들한테 야, 플랜 B가 만들어 놓은 S2F 지표대로 간다. 저대로만 투자하면 돈 버는 거야. 저건 맵팩이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그거대로 다 투자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연말 11월 달 다 털어먹었잖아요. 다 털어먹었잖아요. 응? S2F 때문에 작년에 11월 달에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세력들은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지표를 던져준 다음에 그 지표대로 움직여서 사람들이 그 지표를 맹신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털어먹는다. 예, 맨날 아는 방법 아는 건데도 속고하고 저 같은 사람도 속아요. 예. 아무튼 다음 뉴스 이거는 제가 만든 뉴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 물량이에요. 현재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보라색은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근데 이 물량을 보면요 지금의 물량이요 2018년 거의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때 최저 물량이거든요. 그때 물량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물량이 거래소 많이 늘어났다가 거래소 물량이 쭉 빠졌다는 거.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코인적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고래들은 아직 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빠져나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지표는요. 이거는 순택님께서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순택님께서 보면서 이 비트 도미넌스 채널 같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채널, 이 분홍색 채널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근데 현재 위에를 찍었죠. 그러면 다시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현재 한 40%대 미만까지만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면요. 알트장이 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비트 도미넌스라는 게 뭐냐면요. 전체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중에 몇 퍼센트가 비트코인에 몰려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올라갔다고 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전체 시장 투자 자금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2% 정도로 왔다 갔다 41%에서 42%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비트 도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왔을 때 실제로 2018년도에 가장 큰 불장이 왔을 때는 비트 도미넌스가 34%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빠졌다는 소리는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자발트들, 알트코인들로 넘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순택님의 분석으로는 조만간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캐나다 중앙은행 비트코인 투자자 금융 이해도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금융 관련 지식이 해박한 캐나다 투자자들 중 비트코인 보유자 비율은 일반 수준의 투자자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비트코인 보유자 중 대부분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이었다. 대다수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간주했으며 극소수만이 결제 수단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부연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사용할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서춘영님이 저기 캐나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캐나다 얘기를 듣게 되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정말 비트코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한대요. 예,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주류들은 안 한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도 아직까지 투자하는 것까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현물 ETF도 승인이 됐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장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구 비율로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어요, 캐나다가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보니까 이 주류들 있잖아요. 백인들, 캐나다에 있는 주류 백인들은요, 어차피 뭐 그 이 비트코인이 아니고도, 펀드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기존의 그 투자 방식 있잖아요. 이거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이민자가 누구죠? 중국계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또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트코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민자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뭐 이런 쪽 필리핀, 동남아 이쪽 계열들이, 유색 인종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좀 영어도 못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네요.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뭐 해외 여러 나라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비트코인에 투자 많이 한다, 뭐 투자 많이 한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류들은 아직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 주류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시장이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볼게요. 네, 자, 미국인 작년에 암호화폐 투자로 58조 벌었다. 글로벌 1위. 보셨어요, 여러분? 돈 번 거 이거? 이거 글씨를 제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보세요. 미국이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미국 투자자들이. 그리고 2등이 누구냐면요. 2등이 뭐 어디야? 이거 영국이에요. 영국. 2등이 영국, 3등이 뭐 독일, 4등이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5등이 차이나, 그리고 6등이 터키. 뭐 이런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숫자 영어가. 그리고 프랑스도 보이는 것 같고요. 프랑스가 8위, 한국이 9위예요. 예, 수익률이. 결국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비율도 아마 저 중에서 제일 높을걸요? 예, 비율도 저 중에서 한국 투자자들 비율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수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가 10인가 11인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그 보고가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9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 특징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요 다 마진하잖아. 마진하고 다들 단타 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이 수익률이 높은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가 있습니다. 단타를 못 치는 나라들, 단타를 못 치는 게 아니라 세금 구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를 하면은 세금이 절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안 쳐요. 그리고 수수료가 워낙 비쌉니다. 거래세 같은 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코인을 사면은 뭐 몇 년이고 묻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처럼 단타 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많이 그렇게 단타 심하게 안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존버하는 특성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수익률이 크게 나오고요. 맨날 단타 치고 그냥 작은 움직임에 너 죽네 나 죽네 하는 나라에서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단타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뉴스는요.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현재 이런 기사 떴어요. 네, 피델리티 매크로 총괄이라는 사람이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재 STF가 아니라 수요 모델 따라간다. 그러니까 S2F 모델을 우리가 작년에 많이 봤던 플랜 B가 만들어낸 하나의 차트 예상 길이거든요. 예상 경로거든요.
네, 사실 작년에는 한 11월 되기 전까지는 STF가요 그대로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것 따라서 연말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네, 20만 달러 가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S2F는 이제 세력들이 다 사용해 먹고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STF는 이제 틀렸다라고 보고 이번에는 이제 수요 모델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요 모델에 대해서 차트를 그려놓고 이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결국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세력들이 어떻게 장난치냐에 따라 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STF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요 모델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결국은 이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상향이에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뉴스들이 엉켜 있네요. 잠시만요. 거꾸로 올라가 있네요, 뉴스들이 지금.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보라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사들이 오늘 좀 나와요. 보라 네트워크가 포탈 정식 론칭했다, 뭐 NFT 뭐 서비스를 보여줄 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떴고요. 뭐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OKX에서 보라를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했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거의 138%인가 135%인가 돼요. 그러냐 수익률이 한 315%? 315%의 연이율을 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 트렌드를 보면요, 이런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고 따라 샀다가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시장이 좋다 보니까 아주 작은 호재에도 작은 움직임에도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라코인을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코인도 좀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보라코인에 관련된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케팅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요. 이거를 그냥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뭔가를 움직이고 뭔가 기사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사화를 시키고 뭔가를 노력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는 소리는 뭐 세력들이라든지 아니 재단 쪽에서도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격 오를 생각이 없으면. 일단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스팀 가격 올라갔던 거 제가 이때 당시가 오후 7시였네요. 스팀이랑 스팀 달러가 올라간다. 근데 이때 제가 하고 싶던 게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때 스팀 달러가 19%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스팀 달러는 몇 킬로 올라갔나요? 다시 빠졌나요? 스팀 달러 6%? 보통 스팀보다 스팀 달러가 더 큰 폭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는 스팀 달러 쪽에 만약에 스팀이 먼저 올라가면 스팀 달러를 사고 스팀 달러가 먼저 올라가 스팀을 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했던 거 있죠. 알트 장의 시장은 뭐가 올라가면 알트 장의 시장이다. 스팀 형제가 올라가면 알트 장의 시작이다. 네, 알트 장이 정말 시작할까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앵커하고 폴리곤에 대해서 앵커하고 폴리곤에 대해서 뭐 관련된 뉴스가 떴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뜨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뭔가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앵커는 모르겠고요. 폴리곤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해서 호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2일 날 호재를 발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22일 날 뭔가가 있었는데 폴리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까 뉴스를 올릴 때 투자를 받는다고 했는지부터 호재가 있었거든요. 아시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러시아가 국가 부도 공식 판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5월 4일이죠. 5월 4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국가 부도가 날까요? 디폴트 선언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도 크고요. 모든 전쟁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설사 딜포트가 된다고 해도요. 사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전쟁이 나기 전에 러시아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 어떤 뉴스 가장 많았죠? 전 세계의 18%인가 20%의 암호화폐를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물량을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늘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미리 준비를 했다.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디폴트도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저께 뉴스에서 나왔죠. 그 러시아 내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서로 거래를 할 때, 상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이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얘기를 했죠. 현재 스위프트가 막혔기 때문에 국제관 송금이 막혀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송금을 해서 사업적인 금액을 지불해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도 되는 나라는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너질 거를 대비해 갖고 웬만한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디폴트가 되면요,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EU입니다. 모든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곡물 같은 거를 러시아로 통해서 수입을 받던, 공급을 받던 나라들이 다 유럽 쪽이기 때문에 디폴트 이거 쉽게 선언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게는 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죠, 요거. 오늘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일 수가 있어요. 요거. 파월 연준 의장, 기준금리 0.5% 인상 시사할 거라고 하면서, 이거 오늘 2시에 있죠? 오늘 2시. 이거 오늘 2시에 해당 연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근데 저는 이것도 계속 말하지만 0.5% 인상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요. 이제 다 알아요. 모든 사람 다 알아. 근데 왜 자꾸 이거 가지고 떡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다죠. 앞으로 한 3시간 뒤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요. 2022년 4월 20일 새벽 2시, 앞으로 3,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 연설을 기점으로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를 보면서 역시 이놈들이 그렇지. 카카오, 어제 카카오가 뭐 나왔어요?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를 인수한다는 기사가 떴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건 오보다라고 떴죠. 그러더니 오늘 뭐가 떠요? 카카오가 1200억을 더 투자를 한다. 어디에? 헬스케어 법인에. 근데 헬스케어 법인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바로 휴먼스케이프. 재밌죠.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지분을 투자한 휴먼스케이프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은 이거였던 거예요. 12억을 투자를 하는데 어저께는 카카오톡에서 휴먼스케이프를 다이렉트로 인수하는 걸로 발표가 났는데 그거 아니다.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 헬스케어 법인에서 휴먼스케이프를 아마 흡수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순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은 카카오에서 헬스케어에 1200원을 추가 투자를 하고요. 1200원 투자를 받은 헬스케어에서 이제 앞으로 휴먼스케이프를 상장한다, 흡수한다, 이런 기사가 앞으로 뜰 겁니다. 아마. 얘네들은 맨날 하는 짓이 이래. 왜 이렇게 오보를 치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야.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뻔히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휴먼스케이프에 카카오가 투자 안 한다고, 투자한다고 기사가 떴다가 투자한다는 거 오보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며칠 뒤에 다시 투자했다고 기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가 매집이 안 된 거야. 얘네들도 지금 매집도 안 되고 아직 뭔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뉴스가 먼저 나가버린 거죠. 아무튼 카카오 묻은 코인은요 사지 말라는 정설이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주식도 좀 해롱해롱 거려요. 개미들 다 나가고 있고. 일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요, 현재 우리한테 투자하면은 그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와 똑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비트코인 매수를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들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현물 ETF가 승인되기를 더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가거든.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스웨덴이랑 EU 작년 11월에 비트코인 POW 금지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스웨덴 또 EU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POW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채굴기예요. 전기를 이용해서 채굴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환경에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POW를 금지하고 POS는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인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네들의 노드를 운영해 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코인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코인을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진짜 채굴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사용해서 그 코인을 얻어내느냐, 아니면은 일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예치함으로써 예치 이자를 받으면서 그 코인을 받게 되느냐. 두 가지의 모든 목적은요, 노드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상으로 통해서 그 코인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POW 이후에 POS의 최초의 코인은 퀀텀이라는 코인이거든요. 이 코인이 처음으로 POS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수많은 코인들이 POS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후에서는 현재 이러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POW는 결국은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은 다 모든 코인의 POS 개념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POS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 바로 미국에 있는 SEC에서 딴지를 건다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POS 코인들은 SEC에서 한 번씩 딴지를 다 겁니다. 왜? 증권으로 보니까 자꾸 증권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현재 SEC가 이 크립토 시장에서 처음에는 그래도 어떠한 크립토의 뭐 경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요, 너무 과한 이 제재를 다 한다 그래가지고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뉴스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네, 블룸버그 코인베이스 터키 거래소를 32억 달러의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에서 갑자기 왜 터키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할까요? 아까 전에 터키 같은 경우는 이 수익률 순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위인가 5위 정도 했거든요. 한국보다도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가. 근데 터키는요, 작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화폐 가치 하락이 있었죠. 그겁니다. 터키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터키 돈을 받으면요, 그 돈이 언제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도 월급을 받거나 돈이 생기자마자 다 그거를 암호화폐로 변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치가 조금이라도 보존이 되고 또 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서 암호화폐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도 터키 시장에 바로 손을 뻗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요, 강세 신호가 나왔대요. 강세 신호가 나왔대요. 그런데 그 분석한 이유가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기술 분석 결과 강세 신호로 나타났다. 200일 SMA 단순 이동 평균에 향해서 지속적으로 반등하여서 모멘텀이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을 본 그 차트 분석을 제가 딱 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스토캐스틱 MACD, 우리가 보기에는 MACD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거랑 MACD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고 스토캐스틱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일목구름이거든요. 일목구름에서 지금 양구름 위로 뚫고 있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요? 200 MA까지 200일 이평선까지 올라가다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분석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분석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분석 아니잖아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뭐 2017년 18년도에 코인 하던 사람들은요, 맨날 보던 게 스토캐스틱이에요. 스토캐스틱을 많이 봤는데 이건 솔직히 크게 뭐 MACD를 하나 보나 RSI를 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표들을 보고 있다. 똑같다는 거,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세계적인 차트 분석가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게 뉴스로 나오잖아. 이 정도 보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는 거예요. 골든크로스 나오고 양봉 전환 되면 올라갈 것 같다. 이거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자리가 맞습니다. 저한테 자꾸 오뽀님 좀 봐주세요, 제가 본 거 못 믿겠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거 아니고 멕시코에서 축구팀 뭐 경기 티켓을 끊을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떤 뭐 효과보다도요, 마케팅인 거죠. 아,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살 수 있구나, 뭔가를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장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질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리플이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면서 실망하시는 분들 분명 있었을 거예요. 미국 변호사가 리플과 SEC 소송이
약식 판결이 일정 예상보다 늦어질 듯하다. 약식 판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약식 판결은 아시는 것처럼 재판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재판에 가기 전에 그냥 뭐 기소유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 볼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생각보다 뭐 당장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약속 판결까지도 안 갈 겁니다. 약속 판결 나오기 전에 만약에 SEC 쪽에서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요 바로 합의 보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행정소송은요 약식 기소가 나와도 한쪽에서 상소하면 또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차피 끝이 안 나요. 최소 2, 3년 봐야 되는 싸움입니다. 아무튼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걔네들 합의한다. SEC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요, 샌드박스에 관련된, 샌드박스 관련된 또 하나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샌드박스 안에 지하철을 설립을 하는데 이때 홍콩 철도공사에서 이 메타버스 형태의 지하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면은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수백 개의 광고를 또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느냐, 더 샌드박스에서는 계속해서 어저께도 나오는 기사들 보면 투자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샌드박스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투자하신 분들, 걔네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되는 거 보니까 얘네들도 뭔가 꿍꿍이가 있다. 최근에 폴리곤, 뭐 샌드박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라코인, 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코인들이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어떤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해보라고 했죠? 어저께 제가 어떤 코인에 대해서 이거와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얘 같은 경우 투자해볼만 하다 라고 했고, 그 코인은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죠. 바로 카바코인. 카바코인. 어저께 제 방송에서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카바코인에 얘기했고요. 그 밖에 이제 중국 쪽에 상장하는 코인들이 시빅이랑 골렘이랑 엘프가 있었죠. 얘네들은 중국 시장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좀 중국 시장이 맞나? 인도였죠. 인도 거래소. 그래서 좀 그거는 뭐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재고요. 어제 단기적으로는 카바코인 같은 거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고팍스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팍스 거래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팍스 거래소에서도 이제 원화마켓이 돌아간다라는 거네요. 얘네들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업비트, 빗썸, 그리고 고팍스, 그리고 이제 코빗 이런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고팍스 같은 경우 아직 트래블러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을 거라고 알아요, 저는요. 그래서 고팍스 같은 경우 사용하시면요, 뭐 입출금 하는데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트래블러이 고팍스에 적용됐는지는 확인해 보시죠. 네. 그리고 페이코인 합니다. 제가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출시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당히 크립토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코인이 그동안 다날과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이 안 났어요. 다날은 아시는 것은 업비트의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업비트와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된다 그래갖고 문제가 됐고, 실제로 업비트에서 원화마켓에서 상폐가 됐죠. 그 이유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근데 이렇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이 났고요, 다날과 분리가 됐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원화마켓에 상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페이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뭐 신규 매집하실 분들도 페이코인도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이겁니다. 지금 트론이 막 올라가고 있죠.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쯤에 보니까 트론의 가격이 막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론 다오 리저브 스테이블 코인 계획을 공개했고요. 여기서 100억 달러의 목표를 가지고 저스틴 선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진행하게 되면요, 트론이 실제로 이 안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트론 같은 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로 반영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트론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2017년도, 18년도 때 트론 코인은요, 지금의 도지코인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스틴선이 장난으로 만든 코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 스캠의 대표 주자가 바로 트론이라는 코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지자마자 저스틴 선이 물량을 뭐 2조 가까이를 팔아치워버리면서 가격이 5분의 1이 됐던 코인이 트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론의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트론을 매수를 했고요. 트론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시총도 상당히 높아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 재단은 돈이 많아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트론은 비록 시장은 스캠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돈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좋은 개발자 데려다 놓고 개발하고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코인도 처음에는 그냥 민코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가격이 올랐잖아. 그건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도지코인의 기술력에 대해서 민코인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 세계적인 개발자들 데려다 놓고 개발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고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모든 뉴스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이요.